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들의 눈 김양훈입니다. 조동욱입니다. 자, 김 기자. 네. 요즘 김 기자 근무하는 스카이데일리. 네. 요즘 맹폭을 가하고 있어요. 예. 특히 인천. 예. 거기에 또 더 못해서 지자단체 부평구. 예. 상당히 요즘 아주 아픈 보도 기사가 아주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방자치단체 평가 시스템 탐사 보도죠. 네. 연일 분석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네. 인천에서도 파괴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첫 번째로 인천시 부평구 네. 여기를 진단을 했는데 네. 내용을 보면 아주 충격적입니다. 네. 인천 부평구 자치단체 평가 시스템 꼴찌권을 강조를 했어요. 자, 스카이데일리가 1,429개 기업의 도시 예. 풍요 속 빈곤이라고 예. 아주 일침을 가했습니다. 네. 또 내서울 대표 업종이 없다고 예. 부평구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예. 복지 예산이 60%로 투자 실탄도 없어. 예. 재정 다립도가 전국 꼴찌권. 그래서 우리 기자들의 눈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평구에 대해 논평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김 기자의 사이다 같은 발언으로 말이죠.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평구하면 인천에서 구도심권으로 네네. 실제 내세울 만한 지역에 큰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평구의 보도 자료를 그간 살펴보면 네네. 부평역 지하상가와 네. 부평 문화의 거리, 나비공원 축제로는 풍물축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부평구의 경제가 암울하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평가를 본 기자가 근무하는 스카이데일리에서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이 네. 심혈을 기울여 분석된 평가로 보도가 나오자 부평 경제가 추락하는 데 있어 걱정이 크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선 8기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부평구 경제를 안일하게 망쳤다는 비판 후 부평구 민심은 장난이 아닙니다. 네. 아마도 정치권에서 경제면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언론에서 부평구의 꼴찌권 보도가 나왔다면 그냥 네. 넘어가겠느냐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 이 부평구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네. 예, 실물 경제도 코로나19까지 괴쳤는데 말이죠. 예. 한때 중국국 관광객 등 부평 지하상가가 호황의 시대를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발길이 끊기고 있어요. 이 네. 현실도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또 부평구 지역까지 여파가 그냥 커지면서 말이죠. 네. 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꺾어지는 모습이 말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 기자가 또 다시 한번 집중 취재를 하셨는데 네.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들 네네. 어려움이 크다는 충격은 부인하지 못하는 네. 명백한 사실입니다. 네. 그 충격에서 벗어나려면 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설상가상 스카이데일리 분석에서 지적했는데요. 네네. 부평구의 큰 축을 담당하는 경제 마중물인 한국 GM 곧 철수설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스카이데일리 지방자치 평가 시스템 20편에서 네네. 기초단체인 부평구의 경제를 첫 번째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유는 경영난 한국 GM 곧 철수설, 부평역 상권도 시들, 네. 앞날 캄캄 요점의 메시지가 실제 나와 네. 차준택 부평구청장의 앞날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기자들의 눈은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닙니다. 네네. 공무원, 동네 의원, 비리, 하수분, 네. 무능 정치인 공천 척결해야 한다는 논조의 스카이데일리 기사는 네, 네, 네. 2022년 4월 4일 보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또 본 기자가 거기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국가전략연구소 민준기 소장의 날카로운 필범은 네네. 팩트 시스템 평가나 지역사회에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민 소장에 따르면 기초단체 중 가장 먼저 평가를 시작한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네네. 2008년 인구가 57만을 넘었지만 네. 지속적으로 감소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부평은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미군부대 지하상가로 유명한 지역이다. 대우자동차는 한때 인천
국내 총생산 GDP 네네. 그 4분의 1 인천의 수출 총액의 절반을 차지했고 네네. 20만 명을 고용했다. 네. 대우 자동차와 더불어 부평 경제의 한 축을 했던 것은 미군 부대였다. 네. 미군 부대는 2018년부터 평택으로 이전을 시작했다. 네. 이전 부지는 현재 공원으로 개발 중이다. 네. 대우 자동차를 인수한 한국 GM 코리아라죠. 네네네. 경영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철수설까지 나오면서 네네. 부평의 미래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네. 일일 유동 인구가 10만 명을 넘었던 부평역 상권도 고사 직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참 심각하네요. 네. 네, 봉 기자도 그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았는데 말이죠. 네. 그 과거에 그 영화를 회복해야 하지만 말이죠. 네. 부활을 그 책임질 네, 적임자가 아직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지도자가 없다는 얘기죠. 네. 앞으로 그 6.1 그 지방선거에서 그 출중한 그 구청장과 말이죠. 네. 그 구의원들을 뽑을 수 있는지 예, 궁금하다. 예, 라는 사실이 지금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현 그 차준택 부평구청장 등을 염두하고 쓴 그 내용으로 좀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또 그 부평의 그 자체 행정을 그 스카이데일리에서 말이죠. 예. 스카이데일리에서 그 국가정보연구 전략연구소가 개발한 네. 5곡 밸리 혁신. 네, 네.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고 한 사실에 대해 설득력은 예, 크다는 예, 무게감은 날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예. 네. 김 기자, 그 더 핫한 내용에 이어진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 민소장의 그 진보 정당이 우세한 전치 지형, 예. 네. 보수 정당 후보자 출마 홍수라고 이어진 논조에 대해 말이에요. 네.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지적 같은데 말이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중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은 네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평구 문화의 거리에서 다시 뛰는 부평 경제, 네네.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로 부평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고 외쳤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네. 윤 당선인의 공약 중 부평과 관련이 있는 것은 경인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네. 부평 국가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 전통산업과 고부가 가치 산업의 연계 강화 등이다. 네. 부평의 민선 1기에서 7기 구청장은 네. 최영규, 박수목, 박윤배, 홍미영, 차준택이다. 네. 박윤배, 홍미영만 2선을 기록했다. 최영기, 박수목, 홍미영, 차준택은 진보 정당, 네. 박윤배는 보수 정당 출신이다. 네. 민선 3, 4기는 보수 정당이 차지했으나 네네. 나머지 1, 2, 5, 6, 7기는 네. 진보 정당이 승리했다고 그간 부평구청장들을 망라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현 차준택 구청장은 같은 당 소속 송영길, 홍영표 국회의원의 보좌관 입법 보좌관을 각각 지냈다. 네. 제6, 7대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을 거친 후 네. 구청장에 당선됐다. 구정 홈페이지에 따르면 차 구청장이 제시한 36개의 공약 중 완료 12건 이행 후 계속 추진 11건, 네. 정상 추진 12건, 폐기 1건 등으로 공약 이행률은 96.1%다. 하지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네. 이행 충실도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까지 6일 지방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는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익성 부평구 의원, 네. 조건도 국민의힘 전 GM 부사장, 네. 유재용 국민의힘 전 인천시의회 의원, 네. 손철은 국민의힘 전 인천시의회 의원, 네. 최영복 국민의힘 부평의회 의원 등이다. 네. 민주당 출신은 김용석 민주당 전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이 유일하다. 네. 현 구청장도 민주당 소속이고 초선이기 때문에 재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네. 부평 지역은 노동자가 많아 보수보다는 진보 인사가 당선된 가능성이 높다. 네. 부평의 현지 국회의원은 부평갑 이상만 부평을 홍영표로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네. 이들이 공천권을 쥐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나 기자들의 눈 분석은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인다면 네. 대선에서 인천 지역 더불어민주당이 조직문에서 우세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윤석열 당선자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기에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는 대목으로 바로 지방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 프리미엄은 최고조로 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국민들이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 선거도 3만에서 5만의 승부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정치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어 네. 부평이 이제까지 민주당의 노른자로 따뜻한 햇볕을 누리고 있는 지역이었지만 네. 여거로는 이제 녹록지가 않습니다. 또 행정탄압의 본산지로 지목되었는데요. 네. 부평구청 앞에서 집회 허가를 법적 근거를 무시하면서 불허시킨 대목 등 네. 정당한 건축 허가를 탄압 행적을 일삼아 거부하는 등 네. 거기에 대한 반발 큰 시위가 네네. 차준택 네. 또 전 홍명 네네. 이 구청장 시설에 네. 굉장히 파장을 몰고 왔었습니다. 네. 전 홍명 구청장부터 차준택 구청장까지 이어지는 행정 탄압, 네. 권력으로 짓누르는 행정을 일삼아 왔는데요. 네. 이 사실은 팩트라 부인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자, 그 뭐 재정 자립도의 그 면도 그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 의원들의 일탈관 말이죠. 네. 공직기강 회의가 그 만연해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재조명할 필요성이 좀 있는데요. 네. 자, 김 기자가 더 이어가 주시길 네. 바랍니다. 스카이데일리 논조는 본 기자와 생각이 같습니다. 네. 재정 자립도 17%로 전국 최하위권, 네. 의원 일탈 공직기강 회의 만연이라는 일침은 파괴력의 요점으로서 네. 지역 민심을 흔들어 놓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2022년 예산은 1조 90억 원으로 네. 전년 대비 4.58%가 증액됐지만 네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네. 2021년 기준 세입가복 개편 전 재정 자립도는 네네. 21.7%, 네네. 세입가복 개편 후 재정 자립도 17.1%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하위권에 속한다. 네. 부평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은 1,429개이며 네네. 이 중 중소기업이 1,405개로 98.3%를 차지한다. 네. 부평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1,609개로 네네. 전기, 전자 528개, 네. 기계 391개, 네. 장비 제조 312개, 네. 석유화약 111개, 섬유의복 99개, 목재종이 47개, 운송장비 25개, 음식료 19개, 네. 기타 66개 등이다. 네. 대표 기업은 동서식품, 네. 한국지혜, 부평공장 및 본사 인켈 부평공장 연구소 본사다. 네. 국가산업단지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도 네. 대표 업종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제2 테크노밸리로 불리는 판교나 안산 반월공단과 비교된다. 네. 구청이 지역 특색에 맞춰 입주업체를 조종하는 노력을 게을리한 것이 주 요인이다. 핵심 산업단지가 중구난방으로 운영되며 네. 지역 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네. 인구는 2008년 57만 9천 명에 달했으나 네. 매년 감소해 2021년 9월 기준 48만 8천 명으로 최고점 대비 14.2%가 줄어들었다. 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7만 5천 명으로 네. 전체의 15.33%를 차지해 네. 2019년 13.6% 대비 상승했다. 네. 2021년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60%를 점유해 네. 지속 기능 성장을 위해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소모성 지출이 늘어나면 지역 경제 정상화는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논조를 실었고 부평은 지역 공무원뿐 아니라 네. 지역 의원들의 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5년 모 의원의 20대 여성 훔쳐보기 징계 탈당 재공천에 이어 네. 2019년 무료급식소 사용 취소 다목적실 내체육관 불법 용역까지 다양한 논란이 초래됐다. 2020년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업무 추진비로 단체 해시, 네. 2021년 보건소 공무원 가로사 방치, 부평구의 증축도 지역 정치의 후진성을 가감없이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네.
홍보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캠페인인데 그 조회수 한번 봐보십시오. 북모 방송이에요. 네. 근데 그 액수는요. 네네. 진짜 많게는 있지 않습니까? 15배에서 있지 않습니까? 18배 가까이. 언론사들에 대해 뭐 100만 원씩 광고비를 지불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냥 막 일괄적으로 몰아주는 이 엉망행정인 홍보행정 부평구 차두택 구청장 무능성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기자들의 눈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유튜브 방송이죠? 네. 아, 유튜브 방송에서 상당한 뭐 몇천만 원을 갖다가 그 홍보비를 준 거로 제가. 예, 뭐 전 1년 따지자면 네. 한 번 줄 때마다 뭐 캠페인이더라고요. 네. 조회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참 우리 김 기자나 우리 스카이데일리에서 그 지적한 그 내용들을 지금 보면 말이죠. 참 네. 심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 부평구가 발전이 됐는지 네. 상당히 심각한데요. 자, 그 부평의 그 소장 미군 부대 등 그 군대 유산이 그 존치가 필요하다. 네. 뭐 이런 뭐 내용이 좀 많이 그 뭐 언론에서도 이제 보도를 했고요. 네. 또 특히 그 지역 인재 그 수요 충족 그 가능성이 그 낮아 보이는 그 네. 내용에 대해서도 말이죠. 네. 그 근거가 어디 있다고 그 생각되는지 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민소장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화유산은 없지만 일제강점기 건축된 미쓰비시 줄사택 미군이 사용했던 캠프마켓은 보존할 만한 가치를 가진 근대 유적이다. 네. 캠프마켓 내부에 있는 무기 제조 공장도 존치철거 논란이 분분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존하라고 조언한다. 네. 1997년 시작해 2021년 25회째를 맞이한 부평 풍물대축제는 시민축제이자 전통예술축제다. 네. 고대부터 부평 평야 중심에 농림문화권이 형성되면서 네네. 자연스러운 풍물이 발달했다고 한다. 네. 2020년 코로나19로 취소, 2021년 행사 축소 등 지역 대표 축제 이상이 축소되고 있다. 네. 부평의 역사는 1995년 3월 1일 구에 네. 네네. 명칭이 북구에서 변경된 이유다. 네. 부평구 십정동은 1908년 일본인 나카우쿠 오오쿠라가 중국의 소금 기술을 도입한 우리나라 최초 천일 소금 시험지다. 네. 매립 공사와 산업화 물결로 1969년 사라졌지만 제염산업은 1980년까지 인천 경제 주민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네. 부평에 있는 한국 폴리테대 인천 캠퍼스는 전국 폴리테대 중 가장 큰 규모다. 네. 금형, 기계, 메카트로닉스, 산업, 설비, 자동화, 자동차, 전기에너지 시스템, 네. 컴퓨터 및 정보통신 등을 가르친다. 네. 부평 국가 산업단지에 필요한 인재를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당연한 논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언론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스카이데일리의 논조는 네. 굉장히 이번에 뼈 아팠습니다. 네. 한마디 한마디가 뼈를 찌르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우리 와이강 김 기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또 우리 스카이데일리의 그 논조가 네. 굉장히 매섭습니다. 네. 앞으로 그 다른 기초 단체도 상당히 그 좀 이런 그 부평구의 모습을 네. 다시 한번 새기면서 네. 잘들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방송을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 경제 그 침체에도 정치인의 그 해결 노력이 상당히 좀 미흡해 있습니다. 네. 역량 낮은 그 후보 공천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는 네. 일침에 대해 네.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방송 잘 보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스카이데일리 보도 논제를 설명해드리고 기자들의 눈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민 소장은 종합적으로 인천 부평의 행정 자체를 평가하면 총 50점 만점에서 14점, 평균 2.8점에 불과하다. 네, 경제 사회는 각각 4점, 네, 정치문화 기술은 각각 2점으로 매우 낮다. 정치는 지역의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정치인의 해결 노력에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네, 경제는 한국 GM의 경영이 어렵고 부평역 상권이 침체됐지만 주변 지역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다. 정체성이 미약하지만
부평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네. 사회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49만 명으로 적지 않는 숫자라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네. 참 공정하게 평가를 한 네, 거죠. 네, 네. 친노정적 정책을 펼치는 진보 정당이 장기 집권을 했지만 지역 발전이 정체된 것은 해결해야 될 과제다. 또한 구청장이나 구의회 의원 후보자는 역량이 부족한 인사를 공천하는 간행도 타파해야 한다. 네. 국회의원이 자신의 선거를 위해 지구당 운영을 편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긍정과 부정을 공정하게 비판하는 부평구의 실태는 너무도 예리한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네. 잘못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인천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실제 부평구의 악랄한 행정으로 인해 네. 특정 집단이 피해를 보았고 탄압 행정은 극에 달했다고 하겠습니다. 네. 또 공무원들의 부정적 시각은 매우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시민을 돕지 못할 망정 행정 탄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또 언론의 목소리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이를 무시한다면 주민의 선택은 뻔합니다. 민주당의 부평 독주가 제동을 걸리지 않도록 반성해야 하고 차준택 부청장은 특정 집단과 평화운동을 방해한 것은 이재명 민주당 20대 후보의 신천지 발언과 비슷한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저 구청장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부평구는 스카이델리가 분석가에 평가한 기초단체 첫 지적 사례로 긍정을 넘어 매우 부정적인 낮은 점수를 받은 기초단체라는 사실을 알고 독선 행정을 멈추고 협치하는 기초단체가 되길 기자들에게는 충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 잘 보셨다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